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지역 공약 1호 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전라도는 아시아 농생명 수도를 육성하기 위해 3년 가까이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을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진화라고 밝혔지만 사업들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전북형 뉴딜의 성공은 정부 재정 지원과 지역 내 공공기관의 협조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라도는 조만간 전북형 뉴딜 사업 12개를 추린 뒤 내년 초 최종 사업을 결정할 예정인데 재원 조달 여부가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함께 사업을 만들면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역 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전라도가 인구 위기 문제를 위해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찬욱 도의원은 지난해 1월 신설된 인구정책팀이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은커녕 단순히 의제 발굴 명목으로 포럼과 세미나 등만 운영하는 데다 정책 실행의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실질적인 권한이나 전문성 확충을 통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지난해 도내 농가소득은 평균 4,12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최대이자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 감소율입니다. 송성환 도의원은 삼락농정을 펼쳐온 지 7년째인 만큼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21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 검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만 원 상당의 술과 책자를 선거 구민들에게 나눠주고 지난 2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21대 총선과 관련해 기소된 전북의 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줄었다지만 요즘 출퇴근길 전주 시내버스가 콩나물 시루처럼 붐빈다고 합니다. 거리 두기는커녕 제때 버스를 타기도 쉽지 않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경영난의 버스업체들이 운행 대수를 20% 줄였기 때문이라는데 나금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줄지어 전주 시내버스에 오릅니다.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버스 안은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입니다.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다닥다닥 붙어 있고 사람이 틈이 없을 정도로 붙어 있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정거장에서도 그 다음 정거장에서도 버스에 올라타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타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정체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출근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는 것 같다. 이번 버스를 놓치면 출근하기 너무 어려워진다는. 사람이 많아도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것. 노선에 따라 배차 간격이 이달 들어 2배는 길어진 탓입니다. 기존에 타던 차도 없어지고 늦게 등교하거나 빨리 등교해야지 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지각하면 쌤한테 혼나니까 짜증도 많이 내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8월까지 지난해보다 승객이 28%, 수입이 111억 원가량 줄어들자 전주 시내버스는 지난 3일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408대 가운데 86대, 약 20%가 멈춰섰습니다. 5대 가운데 1대꼴입니다. 한 시민 모임은 멈춰선 버스 86대의 76%인 65대가
완주나 김제 방면이 아닌 전주 시내만 오가는 버스여서 전주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합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 운행은 2012년에 버스 파업이 장기화되었던 기간 중의 운행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일단 부족한 출퇴근 버스를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 대라도 다시 운영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시간을 조금 앞으로 더 당기고 늦추어서 그 시간대에 요구 시간대를 맞출 수 있는 지금 방안을. 전주시와 시내버스 업계가 합의한 감축 운행 기한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례시 신설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전주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특례시 신설 조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분리 논의하자고 밝히는 등 찬반 논란이 여전해 당론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례시 신설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전주시와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특례시 지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특례시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왜 특례시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왔고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는 역설하고 당론으로 정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하는 자리였고, 민주당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몇 차례 더 간담회를 가진 뒤 당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특례시 신설을 두고 찬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려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와 충북 같은 시도는 시군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도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특례시 조항을 분리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례시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 6월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전주시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찬반 입장차가 여전히 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대마초 파문 등 직원들의 각종 비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임명된 지 한 달 반 만에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 사장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은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는 직원들이 대마초는 물론 성희롱과 사내 갑질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쓴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90조 원 가량을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앞으로 이게 믿고 맡기도 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마초 사건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며 이유를 따졌습니다. 저희가 문답서를 포함한 감사 결과 보고서 4번 이런 거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이거는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방위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우리 공단 내부에 제도나 시스템 문화 안에 이런 부조리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 이번 기회에 샅샅이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국정감사 단골 소재인 기금 고갈 문제는 올해도 언급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에도 투자해 주거를 안정시키고 출산율을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거 안정에 투자를 해야 된다. 국민은 주거가 안정되니까 저출산 문제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여성 노인의 빈곤이 매우 심각하다며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균 가입 기간이 8년 1개월입니다. 남성 노인은 15년입니다. 즉 여성 노인들은 대부분
10년이 안 돼서 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임실의 영지버섯이 베트남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순창 강천산과 향가 유원지가 문화관광부가 공모한 열린 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진에 좋다고 알려진 임실의 영지버섯이 베트남 수출길에 오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의 박노한 대사는 임실의 영지버섯을 베트남에 수출하기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과 향가 유원지가 열린 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들이 이동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합니다. 순창구는 국비로 지원되는 관광개발비로 점자 안내서와 장애인 카누장 조성 등 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지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내년에는 국민 모두에게 새롭게 관심받는 열린 관광지가 되도록 세심하게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코로나19로 면회가 전면 금지된 노인 생활시설 12곳에 비대면 영상통화를 위한 태블릿 PC를 보급했습니다. 남원시는 비대면 영상통화를 통해 보호자와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비대면 면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면회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입소자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주군이 제7차 도시재생 광역협치 포럼에서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습니다. 무주군은 두 곳의 소규모 재생사업 성공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수군과 전주대학교가 미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수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농업과 임업 분야의 업무 접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낮아졌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은 2단계 수준으로 계속합니다. 점검 대상은 축제, 전시회 등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26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 2만여 곳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와 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산 요양병원 사례처럼 언제든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도 도민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만금 사업 이후 전북의 어획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1991년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북의 어획량은 1990년 15만 234톤에서 지난해 8만 2,664톤으로 45%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충남과 전남은 각각 2.6배,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8월 용담댐 하류의 침수 피해 우려를 알고도 집중호우 때 방류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초당 300세제곱미터 이상을 방류하면 무주군 분안면이, 초당 700세제곱미터 이상 방류하면 충북 영동 지역이 침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지난 여름 호우 때 방류 계획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초당 2,055세제곱미터까지 방류해 침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지난 2.8도, 장수 3.1도, 전주 7.4도 등 대부분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 속에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